안녕하세요. 빠브라북두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의 평균 분양 가격 그래프는 다른 지방, 그리고 여타의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분양 가격이 굉장히 심각하리만큼 서울이 견인하고 있는 이 분양 수위가 계속적으로 자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 지방까지도 계속해서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서는 서울은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신축 분양가가 20평대가 15억이 넘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84제곱 분양가가, 그러니까 30평대죠. 20평대가 아니라 7억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평대가 15억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 자체가 쏙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젊은 세대들이 공격적으로 분양시장에 뛰어들면서 어찌 보면 영끌 광풍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 얘기도 이제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5월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가격은 평당 6천만 원 지금 돌파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청약통장 통해 가지고 차곡차곡 내가 자금 마련해서 내 집을 좀 성실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평당 분양 가격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다가 깃발을 내가 딱 꽂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가 7%에서 8%까지 지금 올라갈 가능성 높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 지난주 케빈 워시가 점도표를 1회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매파적인 또 지표도 내놨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도 지금 신현송 총재가 계속적으로 연일 2회 이상의 기준금리 올리겠다라는 워딩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내가 집을 샀다가는 원금이자 후폭풍, 그냥 철퇴를 맞는 거죠. 집을 샀을 때는 좋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매달 돌아오는 샌드백처럼 쳐내야 되는 원금이자 이거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전국 분양가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월 대비 무려 4% 상승했습니다. 이 분양가가 4% 올랐다는 게 수치적으로 보면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0.1%만 올라도 엄청난 체감도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당 환산을 하면 2,140만 5천 원, 역대 최고액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들어올리는 여타 다른 지역의 분양가 역시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지금 20대가 서울 아파트 매수하기 위해서 몇 년 걸린다고요? 100년 걸립니다. 100년. 1세기가 걸려요. 1세기. 자기가 집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가 20대 중반에 중후반에서 이제 직장생활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은퇴 나이 50대 이제 중반까지 합치면 30년 정도. 여기가 이제 피크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은퇴하고 이후에 이제 연금 받아가면서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그런 어떤 연령대는 이제 벗어나는 거죠. 겨우 이제 30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100년이 걸린다니까. 이거 장수만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20살에 저축 시작하면 106살에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야, 이거 100세 넘게 살아야지 이게 내 집장만 할 수 있는 참 아주 희한한 세상이 지금 도래했는데, 이게 장수만세 해야지. 거북이처럼 진짜 100년, 200년을 살아야지. 아니, 거북이만 내 집 마련 가능하겠네. 이거 106살에 20살 청년이 106살이 돼야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시대가,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의 민낯입니다. 민낯.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영끌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자금 다 때려 박아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산 집 2배, 3배, 4배, 5배 올라가가지고 결국 고점에서 물렸던 집값 더 고점으로 올라가니까 요거는 이제 다 내가 이제 커버 쳤다. 결국 이제 탈출하기 위한 또 몸부림이 시작되면서 여러모로 지금 집 때문에 20살부터 106살까지 106살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골머리를 싸매야 되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이 부동산 지형도가. 지금 금융시장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9,000P를 넘어가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가지고 대기자금 수요가 이제 부동산에서 금융시장 쪽으로 넘어온 게 지금 다행이지, 20살 청년들이 지금 집 살 생각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해가지고 뭔가 활로를 열어보겠다라는 여러 가지 또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야, 진짜 아파트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도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공급 드라이브가 뭐 전혀 뭐 제로인데 지금 이거 집값 어떻게 잡습니까? 규제만으로 안 됩니다. 30년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 다주택자들인데 얼마나 많은 규제들을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스타워즈까지 겪으면서 넘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초강도 규제를 내놔도 이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공급입니다. 서울 요지에 엄청난 물량에, 그리고 어마무시한 가격 단가, 비싸서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너무 싸서 어마무시할 정도의 그런 좀 부동산 개혁에 대한 엄청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공급이 딱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시장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가 뭐 부동산 대책 4달 윤곽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부동산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좀 공든탑으로 다 쌓아 올린 이 9,000P라는 이 금융시장 결국 부동산 도미노 현상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1,100조나 됩니다. 지금 주담대가. 이게 다 금리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해, 시중은행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금리를 물고 있는 1,100조의 이 대출 차주들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냐고요.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면 금융시장도 가뜩이나 떠받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치솟는 지금 서울 집값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규제를 위한 규제는 전혀 이제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공급이 없이는 지금 집값 절대로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27 대책 2025년 여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 이맘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1년여 딱 지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뛴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규제 이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새롭게 뭔가 재정비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급이죠. 닭공입니다. 닭공. 닭치고 공급이에요. 닭치고 공급. 이게 제일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7월에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이게 뭐 다른 여타였던 규제로만 점철되는 이 부동산 지형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그 규제에 다주택자들은 다 피해가고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뒤통수 맞는 그런 규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어떻게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고요. 거기서 시드머니 좀 많이 확보하시고 집값의 허들이 좀 내려가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잘 짚어가지고 넘어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틈새를 노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 6월 22일 구의역에 위치한 그리고 상당히 입지적으로 뛰어난 강동 센트럴 아이파크가 무순위 줍줍이 시작이 되죠. 요거는 무순위 그냥 무순위가 아닙니다. 무주택자라면, 특별히 서울 사시는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한강변이 다 보여요. 한강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파크. 굉장히 좋죠. 입지가. 근데 무려 10억 싸게 나와요. 잠실대교 딱 건너버리면 잠실 롯데월드타워 그냥 바로 도달할 수 있는 5분이면 됩니다. 지하철 타고.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더블 역세권 딱 자리 잡고 있고. 자, 6월 25일 일반 공급 청약 접수림 내일이에요. 내일 딱 하루만 합니다. 이거 기억 꼭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전세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돈 다 뭐 때려 넣지 않는 그런 어떤 부담감 좀 덜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순위 집집이라 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의역과 강변역을 딱 끼고 있습니다. 구의역은 한 300m, 그리고 강변역도 한 300m. 5분이면
이 두 역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실대교 딱 건너버리면 이제 바로 송파생활권 아닙니까? 롯데월드타워가 5분입니다. 5분. 예. 요런 모순이 좀 만나보기 힘들죠. 그죠? 예. 이거 광고 아니고요. 예. 절대로 뭐 내가 아유 이거 뭐 지금 집 살 때 아니잖아. 스킵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넘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공급 청약 접수 6월 20일, 당첨자 발표 6월 26일, 서류 접수 이제 6월 2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분양가 아닙니까? 공급 금액. 84C로 나왔어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84C는 지금 평면도로 보시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워형도 동서남북에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 뭐 아주 평면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침실 3개로 구성되어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까지 있고요. 팬트리도 있네. 예, 거실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창이 동서남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예, 동서남북으로 다 나와 있다. 그런 타워형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예, 층수도 8층, 5층입니다. 5층 이상이니까 이제 로열층 가까운 그런 층수라고 할 수 있고 무수리 집집인데 딱 한 세대 나온 게 아니라 두 세대 나왔습니다. 확률이 더 높죠. 백일동 802호, 백사동 503호. 백일동, 백사동. 예. 백일동, 백사동.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자, 아파트 분양가 보시면 12억이네. 아이고, 이거 10억 넘어간다. 이거 안 되겠다. 도리도리.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거주 의무 없다고? 실거주 의무 없으면 전세 보증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84제곱 두 가구 이 특별히 계약금이 10%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한 20%를 때리는데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잔금은 오는 11월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전세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이니까 지금 6월 다 갔네. 이제 7월이라고 생각하고 7, 8, 9, 10 4개월 주어진 거예요. 자, 4개월 안에 세입자 구하면 됩니다. 보통 무수리 집중 잔금 치를 때는 보통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근데 얘네는 4개월 정도 주어집니다. 훨씬 유리하죠. 그죠? 내가 한 3억 정도 있다. 뭐 2억 정도 있다 있으면 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거고요. 뭐 발코니 확장비는 좀 비싼 편입니다. 2천만 원 좀 넘네. 아무튼 84C 12억 7천, 12억 4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시세 차익이겠죠. 강변 센트럴 가이파크가 지금 매물로 나온 가격이 22억, 22억 5천, 거의 이제 23억 정도 합니다. 23억 정도 하는데 내 자금 한 2, 3억 정도면 충분히 들고 있다면 승부를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전세를 한 9억 정도에 놔버리면, 그죠? 지금 롯데캐슬 이스트폴 전세가가 13억 정도 합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바로 뒷단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효과가 더 이제 날 수도 있겠지, 그죠? 전세가 13억이다. 그럼 내가 여기 전세 놓고 싶으면 일단 한 3억 정도 확 내려도 되고요. 4억 정도 확 내려도 됩니다. 그럼 바로 세입자 붙습니다. 그럼 이제 9억 정도의 전세 보증금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3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분양가 커버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수리 집치고는 매력이 있다. 주변 전세 시세가 9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3억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스트폴 매매가는 지금 22억 3천 정도 찍히고 있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2억, 23억. 자, 실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아서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 가능하다. 이 가장 중요한. 왜 23억 아파트를 3억에 살 수 있느냐? 전세 보증금 활용도 때문에 가능하죠. 9억 전세 정도 놓으면 내가 주변 전세가보다는 뭐 한 3, 4억 정도 다운시키는 거니까 충분히 세입자가 4개월 안에 붙을 수가 있다. 내가 3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집어넣으셔야 된다. 보십시오. 여기 뭐 구의역 있고 강변역 있고 더블 역세권이죠. 잠실대교 딱 건너면 그냥 잠실입니다. 잠실 생활권이에요. 그냥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롯데 월타워 쫙 있고 뭐 석촌호수 쫙 있고 그죠?
그냥 잠실 생활권은 오롯이 그냥 흡수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입지 환경 매우 뛰어나다. 뭐 학군 말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속초노수 잠실 생활권 내에 있는 거나 상관없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강남 접근선 당연히 뭐 잠실이 가까우니까 가깝고요. 408대 1, 그러니까 거의 410대 1을 찍었었습니다. 당시 두 세대가 이제 무술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스포리 뒷동네 있죠. 여기 이제 강변 센트럴 아이파크니까. 그리고 잠실대교 딱 건너면 송파 생활권. 요거 이제 이 카카오맵 딱 찍어 보시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강변역에서 잠실역까지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롯데월드타워가 5분인데 23억 아파트를 3억에 킵할 수 있는 기회. 6월 22일 내일 월요일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무주택자, 특별히 서울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틈새입니다. 자, 청약 신청은 모바일도 가능하고요. PC로도 가능합니다. 청약홈입니다. 청약홈. LH가 아니에요. 청약홈 접속하셔가지고 쉽습니다. 그냥 딱딱 뭐 클릭하면 터치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니까 서울 사시는 무주택자라면 이거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이제 두 가구가 나온 건데 일단은 선호도가 제일 높은 84C라는 얘기, 일반 분양 특별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약 접수 내일이에요. 계약 체결은 7월 1일이고. 그러니까 10% 어느 정도 내가 계약금을 갖고 있다. 12억이니까 이제 1억 2천 정도. 그리고 4개월 정도의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세 뭐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놓으면 내 자금 2, 3억이면 충분히 23억 아파트를 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잘 살펴보시면서 지금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 잘 필터링을 거치면서 좀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6월 22일에 시작되는 이 잠실 생활권, 특별히 롯데월드타워가 5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초입지에서 3억이면 진입할 수 있는 무순위 집집인데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잘 지켜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목 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